69년도에 비일사 시험에 합격한 죄로 개업한 지는 53년밖에 안 됐는데 53년.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서 원로라고 하니까 그래도 불러줘서 감지덕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회에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우리 국원이 그 비약할 찬스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하느냐.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방에 가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고 보기 가면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좋아하느냐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각자 주장만 가지고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안방의 얘기와 부엌의 얘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거기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습니다. 천년자원이 없고 인구는 많고 그러나 다행히 교육 수준은 높고 그러면 뭐니 해도 정신적인 창작물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딴 대안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다 얘기하는데 중요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허출을 많이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돈벌이 어떻게 하느냐. 특허 무역로인 나라에서 특허출을 많이 봐야 소용없습니다. 특허 세계 IP5 국가 자랑해봐야 사상 누각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직무 발명 관계도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아니 그 모처럼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발명을 했는데 세금 다 나가버리고 뭔 국군에 비하게 기회요. 기회는 그냥 다 지발발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제도가 그런 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덕이죠. 97년도에 세안정보 시스템에서 MP3 플레이어를 그때 개발했는데 만약에 이 MP3 플레이어가 한국 기업이 대기업이 인수를 해가지고 했다면 전 세계 음원 시장을 우리가 쥘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니시아티브를 이거 놓쳐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도 많다는 것을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딴 잘 아시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 미국은 2008년도에 지식재산 자문위원회 이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여기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IP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재정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좀 세제를 가지고 하지만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베이스는 IP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미중 갈등을 얘기했는데 겉으로는 무역이고 관세가 아니라 핵심은 기술입니다. 일본이 2003년도 한 법을 전 세계에 처음 했습니다. 이걸 솔직히 제가 벤치마킹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식자산 기본법을 만드는 재정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본부장이 총리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나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건 총리가 여기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지 아니면은 더 흔들립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GNP 대비 국가 부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해 볼 때는 이미 부도난 나라입니다. 그나마 견디는 거는 총리가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겨우 벼랑 끝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중국은요 2008년도에 지금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 지식상권국 중국으로는 여기가 주무부처가 돼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를 설립해서 2025년 금년 말까지 지식재산 강국으로 하겠다.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8년에 특허법을 설립했습니다마는 그 재정 운영도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아시아 각국 전 세계 다니면서
폼을 좀 잡았는데 중국도 캐치를 해서 전문법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국군에 비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좋은 찬스가 많은데 여러 분야에서 뭐 방위산업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라면 수출이 뭐 기록을 깨고 등등 그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는데 불행히도 국가 경쟁력 이 전 세계 69개국 중에서 27위 이 발표한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이 국가 경쟁력 순위에 관한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27이라는 말씀이에요. 국군이 아무리 좋아도 이 27위 숫자를 앞으로 더 땡기지 않고는 특허출원을 아무리 하고 법을 아무리 만들고 여러분들은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도 사상 누각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식자산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지금 부르짖고 있죠. 인공지능에 관해서 법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을 제가 통계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11개 부처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컨트롤을 해야지 전부 안방에 시어머니는 북쪽으로 가져가고 아들은 동쪽으로 가져가고 며느리는 남쪽으로 가져가고 또 동생은 서쪽으로 가고 이래가지고는 이 국력이 집중이 안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지식재산기본법을 처음에 초안을 만들고 할 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타워를 그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실토를 합니다. 제가 공모를 안 해봐서 그 아이디어가 실패했어요. 왜? 일본법을 벤치마킹 할 때 단순히 총리가 하니까 대통령이 워낙 바쁘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4년 일해 보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공무원들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장관들 출석률이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부처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돼서 장관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과기부로 가니까 국장만 몇 명 나오고 이 뭐 이상한 이게 뭐 하는 기구냐. 또 하나 실패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의결기구로 가야 되는데 아주 말하고 외교적으로 그래도 대통령 직속기구고 총리가 나오고 민간위원장하고 공동하더라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기한을 잘못했다는 걸 솔직히 실토를 합니다. 자문기구 가지고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처음부터 의결기구로 갔어야 되는데 그 잘못했다는 걸 실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적 운영이 지식재산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거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제일 안 되는 신뢰를 한번 들어보면은 2014년도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됐습니다. 국무회의도 통과했어요. 주무부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느 부처가 해야 되느냐 밀고 땡기고 하다가 5년 지나서 2019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이게 한 단적인 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관계 이거 여러 부처가 지금 중복하고 법안 제정안도 내고 개정안도 내고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교통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식재산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생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의결기구로 해야 되는데 자문기구로 한 그 잘못 기억한 제 책임이 크다는 걸 솔직히 실토를 합니다. 총리실 소속이어서 처음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5년
기본계획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3차에 걸쳐서 하고 2회 국회에 보고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신용은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안 된 것도 많고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예는 저작권 분야에 우리가 15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받아. 이거는 처음에 제가 2005년도에 국회에다가 지식재산 포럼을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한 효과였습니다. 지금 특히 IP를 담보로 하거나 보증을 하거나 투자한 여기에 금액이 10조 원 돌파했다. 이 배경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잘 돼서 한 게 아닙니다. 인비지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이 IP 정책에 따라주는 그 실적에 따라서 롱텀으로 금리를 사게 해주는 글을 한번 해보니까 각 시중은행에서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면서 이런 수치가 달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이렉티브는 좀 더 살려서 더 가속을 하면은 생각 이상의 아주 큰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걸 건히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관할 법원 집행이랄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랄지 또 특히 첨단 기술이 해외 유출돼도 최대 18년까지 징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든지 지금은 변리사입니다만은 변리사이기 때문에 뭐 IP 감정을 변리사한테 유리하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국가적인 걸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무슨 뭐 사익을 가지고 누가 유리하고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정부가 잘 가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도 과총이나 예총처럼 지식재산 단체 총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단체장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역시 정부의 건의가 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종전에는 산재권 단체장과 저작권 단체장이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도 얘기가 안 됩니다. 왜? 산재권 분야는 기술 얘기하니까 아주 형이하학 쪽만 얘기하고 저쪽에 저작권 문학하는 분들은 저 구름에 얘기해서 대화가 안 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창립총회를 해서 아주 천만다행 2020년도에 법인도 설립해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마지막에 마이너한 파트지만은 금년부터 고등학교에 지식재산 과목을 채택한 학교 수가 193개 됐다는 것은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자라는 세대에 우리가 좋은 방향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아주 반갑습니다. 지식재산처 설립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장을 아니고 많은 언론에 기고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미쳤습니다. 이때가 96년도에 변리사 회장 할 때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97년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날까지 왔는데 특히 제가 2005년도에 국회 사무처에 지식재산 포럼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지식재산 기본법 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포착하신 우리 정성호 의원님하고 김영선 의원께서 정성호 의원은 지식재산처 설립 법안을 그때 만들었고 김영선 의원은 지식재산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상당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후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이낙연 전 총리님, 정세균 전 총리님, 그리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윤종룡 존칭을 생각했습니다. 정상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만기 또 이광영 위원장님 등 이구동성으로 이거 보니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걸 브리핑하고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부는 안 돼도 천은 꼭 돼야 뭔가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시급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1년도에 한국공학한림원에서도 정책 건의를 한 적이 있고 22년 2월 달에는 제가 주도했던 지식재산 포럼에서 지식재산 처의 설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식재산처 역할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고야 의령서가 발표되고도 주무부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무부처가 없어요. 어디다 대고 이게 될란지 다 각 부처가 다 주인입니다. 이래서는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 정부 조직법 28조 1항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 업무는 지식재산처에서 한다. 더 이상 이런 여지가 없어요. 지식재산의 개념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나와 있고 따라서 미국은 우리 같은 법은 없습니다만은 미국 특허청에 정확히 하면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IP 정책을 전부 컨트롤합니다. 중국에서는 지식재산 중국말은 지식상공부 우리는 지식재산청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법에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문체부에 오신 분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부처이기주의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모처럼 국군에 비약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게 아니냐. 안방 시어머니와 부엌의 며느리 얘기를 우리가 다 경청을 하고 하나로 집중해서 지혜를 모을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따라서 저작권 업무도 지금 어정쩡한 상황인데 지식재산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허청이 산자고의 외척으로서 집행적인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IP 정책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야 되겠다. 목소리는 부처의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보호하고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돈이 되는 시장 활성화, 거시적인 경제정책 차원에서 이걸 정책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운동 때 특허청의 심사관을 1000명을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0명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죠. 왜? 지금 뭐니 해도 특허 무효율이 높습니다. 이거 아주 반성해야 됩니다. 특허 무효율이 높으면은 특허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사를 잘해도 심판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사관과 심판관의 인사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차단할 시기가 왔습니다. 즉 특허 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금부터는 단단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외국 예를 들어 보면 이미 영국, 스위스, 카나다, 벨기에,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특히 싱가포르. 여러분들 싱가포르 제가 변호사 개업했을 때는 소위 레코데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나라가 한국 포함됩니다. 등록되면은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는 그런 사람 한 20명 있는 그런 특허국이었는데 어쩌다가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와이프 사무총장이 됐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배려도 있지만은 영어로서 국제화된 그 국어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실제로는 IP5 해라 IP 아마 50, 60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감히 와이프 사무총장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미 산재권과 저작권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게 국제적으로 부각이 된 거예요. 왜? 비록 규모는 적지만은 특히 IP 분야의 분쟁 조정 법원 같은 거 이런 게 싱가포르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도 애플, 삼성을 서울에서 재판하고 미국에서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걸 한국으로 유치하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수입도 얻고 IP 허브 국가도 되고 하기 위한 전초관계로 영어로 변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세를 몰아서 지식재산 쳐도 산재권 하나만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체부에 가보십시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식재산 단체 총연합회가 민간 부문에서 이미 뜻을 같이 해서 우리 같이 얘기하자는 분위기가 이미 되어 있는데 정부는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나오는 신제품들이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2005년도에 지식재산 포럼을 만들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과학기술하고 문화예술을 융합하자. 근데 이 용어 때문에 이어령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문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같이 어우러서 뭐 하는 제품이 나오는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단어를 찾는데 결합이 좋습니까? 융합이 좋습니까? 딴 단어가 있습니까? 내 머리로서는 단어를 도저히 안 되겠다. 필요에 따라서 결합이라도 하고 융합이라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비록 문화예술 출신이지만은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위해서 너무 반가워서 자청해서 지식재산 포럼에 고문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살아계실 때 계속 고문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또 불구하고 그거하고 밥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작품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특히 금융 분야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 하나입니다. 마이크입니다. 요거는 지식재산청하고 이 문체부의 감정을 받아서 금융을 어떻게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반도체 회로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등록 업무는 지식재산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정책은 산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산자부가 실제로 실무를 아느냐? 모릅니다. 기술적인 모든 그거는 지금 종전의 특허청에서 다 알고 있고 저쪽에서는 큰 아웃라인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물하고 기름하고 따로 놀았어요. 이거는 미안하지만은 백보 양보해서 적어도 창출, 보호, 활용 분야만이라도 반도체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적어도 지식재산처에서 아주 겸손하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메인네임 인터넷 주소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주소의 분쟁이 실무가 상표권 분쟁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인터넷은 A라는 회사가 ABC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표는 B라는 회사 가지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진짜 인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실무계에서는 상표권과 인터넷 주소 도메인네임과 충돌이 심각하게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따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인터넷 주소 적어도 분쟁 조정 업무만이라 뭐 등록 업무가 종래하는 부처에서 하고 싶으면 하더라도 그거 따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겸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안 썼습니다만 상호 등기 제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상호는 등기는 각 행정지역 단위로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제주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가 등기가 됩니다. 수원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기가 됩니다. 단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부정한 사용으로 시비를 걸 수는 있겠죠.
일단 등기가 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재판하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는 아시아 비리사 내가 회장 때도 결의를 해가지고 와이포에도 의견을 내고 했는데 상호와 상표를 국가로 박다로 해서는 구별하는 시기가 지나갔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등기 업무도 어쩌면 앞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제공해서 이것도 지식재산처로 등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저작권. 저작권은 문체부 소관이죠. 그런데 실제로 속도 내용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뭘 등록하죠? 이름하고 그냥 가령 이게 속도라면 이런 게 왔으니까 이거를 김뭐뭐 이런 걸 했다. 그럼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그는 언센스가 되니까 적어도 속도와 저작권만은 백보 양보해서 딴 업무를 하더라도 지식재산세로 와야 된다는 생각이고 식물식품종 식물특허는 지식재산처에서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식품종은 또 국립종자원이 하고 있다. 실제로 그 프로시저가 식물특허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별도로 둔다는 게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요 정책 제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기한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가지식재산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수출진흥확대회의 때 60년대에 대통령이 의장을 받아서 혁혁한 성과가 있었는 건 우리가 천하가 다 알고 있고 일본이 그래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 여기에는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보다 지식재산의 범위가 더 넓거든요. 근데 작은 집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고 큰 집에는 국무총리가 한다. 이게 여러 가지 그로서 이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택이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기구 이거 자문기구를 의결기구로 꼭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요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실익이 없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의 의결사항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꼭 해야 되겠다. 보고를 해야겠다. 보고가 안 되는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규정을 조문을 넣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의 지식재산 전략기획실 설치. 이거는 지식재산처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4년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각 부처에서 IP 관계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든가 정책이 나오면 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과기처 장관 가지고도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지식재산처장 입장에서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식재산전략기획실을 총리실에다가 정규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걸 각 부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다.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가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구를 더 확대해서 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전략기획실을 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니 해도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은 비서관을 두 가지 업무를 겸해도 좋고 각각 해도 좋고 비서관을 꼭 하나 두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타 정책 관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공계 석사 박사학위 학위를 받은 사람의 43%가 해외에서 근무하길 희망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홀대를 받으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모든 사회 분위기가 전부 로스쿨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쪽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공계를 적어도 우대는 못할 망정
홀대를 하지 않는 이런 방향에서 이제 변리사의 선택적 소송, 즉 변호사가 법정 대리로 있는 사건에 있어서 변리사가 단독 대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면은 추가로 밥숟가락 하나 얹어주는 정도는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IP 소송을 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는 변호사, 변리사 같이 일하는 대형 로펌이 사건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변리사의 선택적 소송 대리를 허용하다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소송 기간이 평균 10개월이 단축됐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구들도 특허심의 소송을 재판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변호사도 많이 있고 그 이제 은퇴한 지금 변호사로 하려가는 친구들의 고백에 의하면은 사건이 왔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변호사 보고 와서 설명하라 하면 자기나 내나 똑같이 모르니 결국 기술자를 모르고 변리사를 보고 했는데 이거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자가 승소한 승소율이 11.4%다. 왜 그럴까? 증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침해를 했는지를 원고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조사 내용을 빨리 개선하지 않고는 이건 탁상공론을 하는 거예요. IP5에 아무리 들어가고 IP1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대리하는 사람도 쪽지 변론을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소송 기간이 단축이 되고 승소율이 높아지고 특허권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변리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전문가 아닙니다. 전자, 통신, 기계, 화학, 물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호사 자격까지 하고 모든 기술 분야를 다 보조를 받으면 다 알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죠. 제가 변리사 시험 합격해서 1년 실무 수석을 받고 실무 전형 시험을 봤습니다. 그 주전자 꼭지 있지 않습니까? 주전자 꼭지. 그걸 청구 범위에서 쓰라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써서 1970년도에 내가 같이 명지대 법학과 나온 보고시하고 같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 유체 역학을 알아야 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전자 꼭지 보면 별거 아닌 거죠. 제대로 못 써서 납치해서 1년 재수했습니다. 주전자 꼭대기를 제대로 못 써서. 근데 변호사들이 기술관계 변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큰형 노릇을 하면서 이 법안이 2004년도부터 5번이나 해당 본가위원회에 통과했는데 결국은 전부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제가 법률심원에 공개를 했는데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법 특히 소송 대리권 관계 심의할 때 참여하면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이 되고 국회법 위반됩니다. 지금까지는 변리사회에서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왜 21년간이나 참아왔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형사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제가 가진 법 지식에 의하면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이 되고 국회법 위반됩니다. 그 심리에는 회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작권법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저작권법을 공부한 분들은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 변리사 시험 2차 시험 선택 과목을 보니까 수험생의 31%가 저작권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3월달 대한변리사의 정기총회 건의를 해서 변리사 저작권법을 변리사 시험 2차 필수 과목으로 넣자 특허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한 부분입니다만은 딴 직역들은 입회를 대한 변호사의 입회를 하지 않고 실무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법이 임의단체로 갔다가 다시 2006년도에 법정단체로 환원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입법 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제도 이거 개선하지 않고는 말하자면 우수한 발명을 했는데 이게 침해하는 사람이 덕을 보고 개발하는 사람은 특허 무용론이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 제도도 변호사에도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서 특허법원을 저는 지식재산 고등법원으로 이름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왜? 처음에는 제가 95년도부터 이 운동을 시작해서 98년 3월 1일에 특허법원이 개원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넓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식재산 고등법원으로 이름을 쓰고 있고 대만에서는 심지어 민형사 취급 사건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사건도 산재건 이외에 앞으로 특별법원이니까 2심으로서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이나 기술 탈취 사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지식재산 고등법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심 법원의 IP 사건을 담당하는 분들도 재판부를 좀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구해야 되겠다. 2심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스크린이 잘 되어 올라가야 일이 제대로 속도가 나겠죠. 그래서 아울러 1심 법원의 전문화도 좀 강구할 시기가 됐다. 그 다음에는 한국하고 아세안 지식재산 중재법원을 설립하면 어떨까? 지금 혼자 오랫동안 생각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래전에 87년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건 옛날 이름으로는 국제산업재산관연수원인데 이거 설립할 때 와이프 지원을 받는 문제로 제가 국제적으로 좀 뛰어다니면서 특허청에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국에 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역사로 되니까 당연히 하겠다. 필리핀은 아시아 중심이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사용한 나라다 해서 홍콩 뭐 이래가지고 서로 굉장히 그 유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천만다행으로 대전에 있는 국제산업재산권 연수원을 설립하는데 와이프에서 지원받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래로 코이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해서 특히 아시안 국가의 많은 공무원들, 판사, 변호사, 교수, 단체장을 훈련을 계속 해마다 시켜봐서 그 인프라가 상당히 형성되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걸 한번 어떻게 선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채널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판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는 사법정책연구원에도 친구를 통해서 변협회장이다 사법연수원장 했던 친구들 해서 오랜 세월이 돼서 했는데 바로 지식재산 법원은 이 국제적으로 일본에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죽어보자고 사생결 반대할 것 같아서 이름을 앞에 중재를 하나 살짝 붙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봤는데 적어도 아시아 전체는 아니고 한국하고 아세안에 관해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쥐고 있으니까 그 계기에 중재법원을 하는 것도 앞으로 중재조사를 띄고 아시아에서 지식재산 법원으로 가는 쟁금다리가 되지 않을까. 또 외화 유출을 막고 사건을 한국에서 대전에서도 좋고 이렇게 해서 가는 인프라를 갑자기는 안 될 테니까 우리가 서서히 축적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 특허청장 한 사람이 와이포 사무총장, IP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제일 그 파워가 있는 분인데 왜 한국 사람은 할 수 없을까? 각자 자기 혼자 생각했으니까.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는 어시스턴트 세크터리 제너럴까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일본 분들 영어가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 후배 분들은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비단 지식자는 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외교부도 생각하고 산자부도 생각하고 해서 좀 그런 인재를 우리가 롱텀으로 서로 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이제는 와이프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 콘센서스는 여러 채널로 되면은 서로 자기 아니면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한번 시기적으로 봐서 한국도 내세울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직무반영 보상금 비과세 관계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걸 좀 해줘야 이공계를 좀 격려하는 좋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 계기를 많은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